자유형을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차기까지는 할 만했는데. 그런데 팔동작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유형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몸은 흔들리고, 호흡은 꼬이고, 힘은 더 드는데 이상하게 앞으로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팔을 더 빨리 돌려야 하나? 힘이 부족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팔을 잘못 돌리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을 제대로 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팔동작 실수와 왜 팔만 열심히 돌려서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면 훨씬 쉽고 편하게 자유형을 익힐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형을 처음 배우면 대부분은 팔을 어떻게 돌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배를 노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노를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물을 제대로 밀지 못하면 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유형도 똑같습니다. 팔을 빨리 돌리는 운동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뒤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을 어떻게 돌리는지보다 물을 어떻게 밀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 하나만 이해해도 자유형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팔은 열심히 돌리는데 손은 쉬고 있습니다. 이 실수도 생각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강사님이 팔 돌려보세요 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팔만 돌리게 됩니다. 어깨를 돌리고 팔을 앞으로 보내고 뒤로 빼고 분명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물을 거의 밀지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날처럼 물속을 스쳐 지나가거나 물을 잡기도 전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팔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도 몸은 생각만큼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팔만 더 피곤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초보자는 팔을 돌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형의 추진력은 팔이 아니라 손이 물을 뒤로 밀어낼 때 만들어집니다. 노가 물을 제대로 밀어낼 때 배가 앞으로 가듯 손도 물을 제대로 잡아야 몸을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팔보다 손을 먼저 의식해보세요. 스트로크를 시작했다면 손으로 물을 뒤로 민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야 물의 저항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실수. 손을 끝까지 밀지 않고 너무 빨리 다음 팔을 돌립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스트로크를 끝까지 하지 않고 다음 팔을 서둘러 앞으로 가줍니다. 배 옆까지 손이 오기도 전에 이미 다음 동작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 스트로크를 중간에 끊으면 손이 물을 가장 강하게 밀어낼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노를 젓다가 절반만 젓고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올림. 한 번만 허벅지까지 물을 민다는 느낌으로 연습해보세요. 억지로 길게 끌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스트로크를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거리는 오히려 더 길어질 겁니다. 팔을 빨리 돌리는 것보다 한 번의 스트로크를 제대로 끝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팔을 펴세요를 팔에 힘을 주세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강사님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팔 펴세요. 그런데 이 말을 팔 전체에 힘을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팔이 굳고 어깨가 굳고 손목도 굳고 심지어 손가락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트로크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손으로 물을 밀기보다 팔 전체를 힘으로 휘두르게 됩니다. 결국 어깨는 금방 피곤해지고 몇 바퀴 가지도 않았는데 팔이 무거워집니다. 강사들이 말하는 팔을 펴라는 팔에 힘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팔꿈치를 과하게 잡지 말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막대기처럼 딱딱한 팔이 아니라 길게 뻗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팔입니다. 어깨와 손목에 힘을 빼야 손도 자연스럽게 물을 잡을 수 있고 스트로크도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선수들의 팔 걷기 영상을 보고 처음부터 팔 걷기를 배우는 게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 좋은 기술과 먼저 배워야 하는 기술은 다릅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팔 걷기를 따라하려고 하면 팔을 언제, 얼마나 접어야 하는지에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물을 끝까지 미는 동작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먼저 팔을 길게 뻗고 물을 끝까지 밀어내는 큰 동작을 충분히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스트로크가 자연스러워진 뒤에 팔 걷기를 배우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몸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네 번째 실수. 팔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몸은 멈춰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형을 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유형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스트로크를 할 때 팔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함께 따라가고 몸통도 자연스럽게 회전해야 합니다. 이 회전이 바로 롤링입니다. 롤링이 잘 이루어지면 손을 더 멀리 뻗을 수 있고 물을 더 길게 밀 수 있으며 어깨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롤링을 의식해서 몸을 일부러 크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팔을 길게 뻗고 손으로 물을 끝까지 밀어내다 보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됩니다. 즉, 롤링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트로크가 롤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자유형이 잘 안되는 이유는 팔을 잘 못 돌려서가 아니라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팔은 돌리는데 손으로 물을 밀지 못하고 물을 끝까지 밀지 않고 중간에 손을 빼버리고 팔을 펴라는 말을 힘을 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팔만 움직이고 몸은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조금씩만 바꿔도 자유형은 훨씬 편안해지고 추진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자유형은 발차기, 팔동작, 몸의 회전, 호흡까지 여러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오히려 어떤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연습해보세요. 첫 번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천천히 스트로크를 만들어 보세요.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팔이 끝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손으로 물을 뒤로 민다는 느낌이 있는지, 몸도 함께 회전하는지, 어깨와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물속에서는 한 팔 스트로크로 연습해보세요. 한쪽 팔은 앞으로 뻗어두고 반대쪽 팔만 천천히, 손으로 물을 잡고 몸 옆을 지나 허벅지까지 끝까지 밀어내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스트로크 중 균형이 무너지거나 발차기가 멈추면 억지로 이어가지 말고 먼저 발차기로 몸을 안정시킨 뒤 다시 이어가세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호흡은 나중에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호흡 없이 스트로크만으로 몸이 흔들리지 않고 물을 끝까지 밀 수 있고 리듬이 일정해졌다면 그때 호흡을 더해도 충분합니다. 호흡은 새 동작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스트로크에 타이밍만 더하는 과정입니다.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꽉 붙이거나 일부러 벌릴 필요 없이 힘을 빼고 편안하게 펴면 자연스럽게 약간의 간격이 생기는데 바로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손 모양입니다. 실제로 유체역학 연구에서도 손가락을 아주 약간 벌렸을 때 추진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손가락 간격이 아니라 손 전체로 물을 끝까지 밀어내는 감각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유형은 팔을 돌리는 운동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뒤로 밀어 몸을 앞으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연습하실 때는 팔을 얼마나 빨리 돌렸는지보다 손으로 물을 얼마나 제대로 밀어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발차기로 균형을 만들고 팔동작을 익히고 몸의 회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뒤 마지막으로 호흡을 더하는 순서로 연습하면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소비자분들이 더 쉽고 즐겁게 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